연예계는 꿈과 환상의 세계인 동시에 치열한 경쟁과 냉혹한 현실이 공존하는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정상에 오르려면 엄청난 노력과 재능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연예인들은 지름길을 택하려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오늘 소개할 4명의 여자 연예인은 스폰서와의 은밀한 관계가 드러나면서 대중의 신뢰를 송두리째 잃고 화려했던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사례들입니다. 4위는 김채연입니다. 2000년대를 풍미했던 탤런트 김채연은 화려한 경력 뒤에 치명적인 스캔들과 자작극으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무용과 출신으로 청순미와 신선한 매력을 자랑했던 그녀는 레모나 CF로 연예계에 입문한 뒤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2003년 그녀는 뜬금없는 납치 사건으로 언론의 대서특필을 장식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김채연은 심야 라디오 방송을 마친 후 귀가하던 중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던 열성 팬에게 승용차로 납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약 1시간 30분 동안 끌려다니다가 일산의 한 교회에서 풀려났다고 밝혔고 이 사실을 사촌 오빠에게 전하면서 사건은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방송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울먹이며 사건의 경위를 전했지만 납치극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김채연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애초에 납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사건 자체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녀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의혹은 커져갔고 경찰의 추궁 끝에 자발적으로 차에 탔다는 자백이 나오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납치범으로 지목된 스토커는 사실 40대 대기업 간부로 김채연의 스폰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날 밤은 데이트 중 우연히 집 앞에 기다리던 남자친구와 마주친 그녀가 상황을 은폐하려고 자작극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김채연은 납치범이 팔을 잡아 끌며 강제로 차에 태웠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스폰서에게 사귀는 남자가 있으니 이제 그만 만나자고 말하려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또한 스폰서와 함께 경기도 용인 수지로 끌려다녔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한강 둔치에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납치 자작극과 40대 스폰서와의 양다리 연애 사실이 공개되면서 그녀의 이미지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진행하던 라디오 DJ 자리에서 퇴출된 그녀는 연예계를 사실상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채연은 연예계 복귀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김성경으로 개명한 뒤 새 작품에 도전했으나 하반신 마비를 가장하며 동정을 유도하는 또 다른 자작극을 벌이다 발각되며 복귀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그녀는 유기묘를 돌보는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년이 흐른 지금 그녀가 다시 방송에 출연해 납치당한 게 맞다고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 역대급 자작극 사건으로 기억되며 김채연의 이름은 대중에게 진실성의 부재를 상징하는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3위는 클라라입니다. 독보적인 섹시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배우 클라라는 한순간에 한국 연예계에서 모습을 감추고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습니다. 그녀는 시구 장면으로 큰 화제를 모으며 섹시 아이콘으로 급부상했으며 행동 하나하나가 기사로 도배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과 얽힌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나며 그녀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클라라는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회장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논란의 카톡 대화와 계약서를 공개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신선하고 설렌다거나 여배우의 생리 주기를 알아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이 밝혀지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문자 메시지는 오히려 클라라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 간의 대화 대부분은 클라라가 먼저 시작했으며 클라라가 이 회장에게 굿모닝이라는 인사를 보내며 대화를 유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클라라는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은 사진이나 흰색 비키니 화보를 포함한 다수의 고수의 사진을 이 회장에게 자발적으로 전송하며 저와 함께라면 즐거울 것이라거나
이 회장이 자신을 매혹적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히 봐주셔서 감사하다며 오히려 즐거움을 표했습니다. 계약 문제를 핑계로 한 이 회장의 술자리 제안이나 기타 발언들도 성희롱이라기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였다는 점이 밝혀지며 클라라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2014년 9월 이규태 회장이 운영하던 소속사 걸그룹 레이디스코드가 교통사고로 멤버 고은비를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클라라는 빈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회장은 일면식 없는 아이돌도 찾아와 조문했는데 전 국민이 애도하는 자리에 클라라는 왜 오지 않았냐며 격앙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클라라는 이에 대해 은비의 빈소에 너무 가고 싶었지만 사정이 있어 갈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권리세의 양마저 세상을 떠나자 이 회장은 적어도 얼굴 한 번은 비췄어야 했다며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평소 리세가 좋아했던 가수의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싶었다고 문자를 보내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으나 클라라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문상 불참에 대해 레이디스코드 멤버들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내놓았으나 2013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후 클라라는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에서 수세에 몰렸고 결국 소속사의 강경한 대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계약 해지를 위해 꾸며낸 이야기였다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사건은 소송 취하로 종결되는 듯했지만 마지막 반전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규태 회장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연예 기획사가 아닌 군수사업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각종 비리를 저지른 권력자로 밝혀졌습니다. 유명 로비스트 린다 김은 방송에서 이 회장이 클라라를 로비스트로 이용하려 했다는 말은 어이가 없다. 얼굴 예쁘고 영어 잘한다고 그런 일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며 충격적인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이 사건은 클라라에게도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그녀는 국민 비호감 이미지로 낙인 찍히며 구라라라는 조롱 섞인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그녀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국 연예계를 떠나 중국에서 배우로 재기에 나섰고 이후 사업가와 결혼해 81억 원 규모의 럭셔리 시그니에서 생활하며 여전히 보여주기식 삶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위는 미국 원정 성매매 사건으로 연예계를 떠난 가수 진아입니다. 2010년 솔로 가수로 데뷔하며 D컵 몸매와 마네킹 같은 각선미로 단번에 주목받았던 진아는 스타덤에 오르며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2016년 그녀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진아는 2015년 미국 LA에서 재력을 자랑하던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3,500만 원을 받았으며 같은 해 국내에서도 또 다른 사업가와 1,50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든 것은 배우의 연예기획사 대표 강 씨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 대표는 연예계에 넓은 인맥을 가진 인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연예인들에게 접근해 수백만 원씩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조건 없이 돈을 건네며 신뢰를 쌓았지만 이후 돈을 갚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미국 원정을 알선했습니다. 강 대표의 성매매 알선에 연루된 연예인은 진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걸그룹 슈가의 멤버 이하린, 2015 미스코리아 진 이민지 등 총 6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진아 본인은 사건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강 대표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해서 감사히 받았을 뿐이라며 돈을 갚을 필요가 없으니 지인과 소개팅 형식으로 만나보자는 제안에 편하게 응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만남을 단순히 좋은 인연으로 여겼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강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확정되면서 진아는 모든 방송국의 출연 정지 명단에 올라 연예계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현재 진아의 근황은 고향인 캐나다로 돌아가 조용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화려했던 스타 이미지 뒤에 숨겨진 어두운 이면을 낱낱이 드러냈으며 그녀가 선택한 잘못된 길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1위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도 돈 많은 중년 남성에게 몰래 용돈을 받아왔던 걸그룹 헤이미스의 멤버 수연입니다. 수연은 데뷔 전부터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펑크 도베녀, 구하라, 도플갱어, 성형 대박녀 등의 별명을 얻으며 주목받았고 그 이후 날씬한 미모의 4인조 걸그룹 멤버로 발탁되면서 화려한 연예계 진출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성공 뒤에는 스폰서라는 음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방송계에서는 이미 수연이 30대 자산관리사 B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에게 동갑내기 남자친구 어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스타가 되고 싶었던 수연은 사랑보다 돈을 택했고 수년간 이어온 남자친구 어와의 관계를 단번에 끊으며 스폰서 B에게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정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유출될까 두려워한 수연은 이를 스폰서 B에게 털어놓았고 이에 B는 남자친구 어를 찾아가 수차례 폭행한 뒤 스마트폰 유심칩까지 강탈하는 폭력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치사주의 부상을 입은 어는 B를 강도상의 혐의로 고소하며 사건은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B의 구속과 스폰서 관계가 드러날까 걱정된 수연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 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연애의 흔적과 친밀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넘쳐났고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는 수연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수연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스폰서 B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연은 끝까지 B와의 관계를 스폰서가 아닌 단순한 친분이라고 주장했지만 판결 이후 헤이미스를 탈퇴하며 연예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걸그룹 드윙클로 데뷔를 시도했지만 논란 속에서 데뷔는 무산되었고 결국 일반인으로 돌아가 현재는 조용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잘못된 선택과 이중적 행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은 종종 국민이라는 수식어를 얻곤 합니다. 국민 여동생, 국민 여배우, 국민 개그맨과 같은 타이틀이 붙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러한 명예로운 국민 타이틀을 얻은 연예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방송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순간의 실수로 TV에서 모습을 감춘 연예인 TOP3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3위는 이영아입니다. 이영아는 2003년 강호동의 천생연분을 통해 TV에 처음 출연하며 연기자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귀여운 외모와 발랄한 매력으로 많은 드라마에서 활약했죠. 특히 2010년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에서 양미순 역할을 맡으면서 연기 변신에 성공했으며 이 드라마는 시청률 50%에 가까운 대박을 기록하며 국민 드라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덕분에 이영아도 국민 배우의 반열에 오를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영아에게 따라붙은 연관 검색어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바로 똥꼴레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데다가 지금까지도 이영아와 관련된 검색어로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2006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남자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이영아를 좋아하죠?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달았고 똥꼴레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영아를 옹호하는 댓글을 주기적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남자 연예인들이 이영아를 좋아한다. 그녀는 그렇게 인기가 많다. 친구의 친구가 이영아의 코디인데 밴 안에서도 수첩에 글을 적으며 매우 차분하다는 등의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뚱뚱했었다고 하는데 철저한 식단 관리로 지금의 몸매를 만웠다. 대단하다. 이영아가 중학교 때 놀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한양대 입학을 수석으로 했던데 진짜 대단하다. 부럽다. 이쁘고 잘 놀고 공부도 잘한다더라.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어떤 남자 배우와 이영아를 목격했다는 글에는 그 남자 배우랑 이영아 친구가 사건다고 댓글을 달았고 이영아의 일반인 친구를 험담하며
과도할 정도로 이영아를 옹호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이후 의구심이 든 네티즌들은 혹시 이영아 당사자가 아니냐며 해당 아이디의 예전 기록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똥꼴레의 아이디를 살펴봤더니 이영아의 팬들이 직접 그녀에게 남겼던 후원 메시지 등이 보여지면서 이영아 본인의 자작극임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적었던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몰랐던 이영아는 이후 재빨리 아이디를 바꿨지만 이미 그녀가 주작으로 댓글을 작성했던 사실이 모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이영아의 소속사는 이영아 똥꼴레라는 연관 검색어를 지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으며 우픈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이러한 이미지가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인지 이영아는 김탁구 이후 간간히 활동을 했지만 2018년 이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연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었겠지만 자신이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꼬리표를 만들어버린 것 같네요. 앞으로는 이런 자작극이 아닌 진짜 연기로 또다시 국민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2위는 조연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1982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배우 조연기입니다. 조연기는 배우로 활동을 이어가다가 어느 시점부터 개그감이 뛰어난 개그맨처럼 예능 프로그램 패널로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MBC의 장수 프로그램인 세바퀴와 MBN의 황금알에서는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꾸준히 출연하며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죠. 하지만 2017년 황금알이 종영한 이후 조연기는 TV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동네형 TV를 개설하여 시청자들과 꾸준히 소통했습니다. 초반에는 구독자가 몇백 명에 불과했지만 지속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현재는 약 19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9개월 전부터는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고 있으며 TV 출연도 더 이상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연기에게 킬러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따라붙게 되었는데요. 이 별명의 유래는 1993년 조연기가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채로 강원도 정선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길을 건너던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후 조연기는 피해자를 길가에 유기하고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조연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량을 줄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은 5년으로 늘었고 이후 그는 보석으로 석방되어 방송 활동을 재개했죠. 그 당시 인터넷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직후에는 큰 논란이 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면서 조연기는 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킬러조라는 별명이 그의 뒤를 계속 따라다녔고 현재까지도 이 수식어가 그와 함께 있습니다. 조연기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지 않았다고 여겨지며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도 댓글창이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입니다. 1위는 서하준입니다. 후 서하준은 2008년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로 연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 드라마 오로라 공주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며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 오디션에서 탈락했지만 제작상의 이유로 중간에 합류하게 되었고 암세포도 생명이다라는 독특한 대사로 주목을 받으며 주연급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후 서하준은 여러 일일 드라마와 아침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며 무명 시절을 벗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2016년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남성이 알몸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영상이 유출되었고 이 남성이 서하준과 매우 닮아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후 서하준은 별다른 해명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였으며 소속사 측은 그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와중에 또 다른 영상과 사진이 유출되면서 여러 남자 배우들이 거론되었지만 실제로 자신이 아닌데 논란이 된 배우들은 강경 대응의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하준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다가 2017년 7월 MBC 에브리원의 비디오스타에 출연했습니다. 그때 과거 사건이 언급되었고 서하준은 그냥 조용히 있었다.
주변에서 많이 힘들지? 라고 위로한다. 당하지 않은 사람과 당사자는 다르다. 창피한 건 반나절도 안 갔지만 화나고 증오심이 생기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누가 봐도 나라고 인식하고 글을 적는다. 누가 봐도 나고 내가 봐도 나인데 거기서 나 맞습니다, 나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누가 봐도 나다라고 말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후 2019년 드라마 맛 좀 보실래요? 2020년 불새 2020의 주연으로 캐스팅되면서 다시 방송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행이도 조금씩 활동을 재개하고 있지만 이 사건이 없었다면 더 많은 작품에 출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회장들과의 어두운 연루,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여배우 TOP3의 공통점. 화려한 조명 속에서 미소를 머금던 그들. 그러나 회장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영광의 정상에서 깊은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대중의 사랑을 받던 여배우들이 이제는 그들의 충격적인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믿음을 잃고 명예를 한순간에 잃는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루머나 오해의 영역을 넘어 실체가 드러난 이들의 행보는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관계로 인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린 여배우 TOP4의 특징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4위는 음정희입니다. 1971년생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모의 소유자인 음정희는 매우 어린 나이에 연기 활동을 시작하며 대중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1989년 MBC 공채 탤런트 19기로 데뷔한 그녀는 우리들의 천국, 한지붕 새가족, 파일럿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90년대를 대표하는 미녀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경력은 찬란한 만큼이나 논란과 굴곡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연기를 선택한 그녀는 내성적인 성격과 촬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보조개가 예쁘다는 주변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탤런트 시험에 도전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며 이후 그녀의 보조개는 성형외과의 인기 견본으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광고와 방송을 장악했던 그녀는 1996년 돌연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복귀한 드라마 미아리 1번지는 그녀의 옛 영광을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000년 1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단 6개월 만에 별거로 치닫았고 결국 2년 만에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한동안 모습을 감췄으나 2003년 배인숙이 펴낸 자서전으로 인해 다시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배인숙의 자서전은 최원석 회장과 여자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그중 음정희를 암시하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최원석 회장이 배인숙에게 그녀와 결혼하고 싶으니 이혼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은 당시 연예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1997년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복귀한 음정희는 과거의 인기를 회복하지 못했으며 이후 또 다른 연하 사업가와 2006년에 재혼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부산에서 호텔을 운영하며 웨딩 사업에도 종사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인 이상민은 한 프로그램에서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가끔 음정희를 본다. 그녀의 남편은 음정희보다 어리고 서면에 있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관심을 끌었지만 그녀는 방송 출연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며 두 아이의 엄마로서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음정희는 과거에 화려했던 연예계 생활과 대조되는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영광과 논란이 교차하는 드라마틱한 행보를 보여주며 여전히 대중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3위는 김세아입니다. 김세아는 음정희와는 달리 대기업 회장이 아닌 회계법인 부회장과의 스캔들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중적인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으며 연예계에서 그녀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1973년생으로 올해 48세가 된 김세아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13살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7년 동안 리듬체조 선수로 활동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1996년 MBC 공채 탤런트 25기로 데뷔한 김세아는 6,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해외 유학파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해
두 아이를 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 김규식은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왕립음대를 거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음악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세아의 사생활 논란은 이 완벽해 보이던 가정의 이미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김세아는 회계법인 부회장 P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상간녀로 지목되었고, 이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그녀가 방송에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자주 강조했던 만큼 이러한 이중적인 행보는 큰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김세아는 이를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했으나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 관련 소송의 소장을 전달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해명은 대중의 신뢰를 잃었고 그녀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법적 자료에 따르면 김세아는 회계법인 부회장 P씨로부터 1년 이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P씨 부부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김세아는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김세아는 자신이 회계법인과 용역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인 명의의 외제차, 매월 500만 원의 지원금,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월세, 법인 카드 사용 등 그녀가 누린 혜택은 단순한 계약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특히 그녀가 거주한 오피스텔은 최순실 오피스텔로 알려진 최고급 시설이었으며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비용까지 법인 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밝혀져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김세아는 당시 아동 사업 논의를 위해 만났고 2달 동안 500만 원씩 월급을 받았을 뿐이라며 법인 카드를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디스패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지인들과 고급 호텔, 레스토랑 등을 다니며 모든 비용을 회계법인 부회장이 제공한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남편 김규식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내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확고하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킬 것이라며 가족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너무 크다고 전했습니다. 김세아는 사건 당시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연예 활동을 중단했으나 얼마 전 방송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방송에서 그녀는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겪었던 힘든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직후 그녀는 다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2020년 한 방송에서 김세아는 법원의 증거 자료를 통해 사건을 잘 마무리했다. 지금 와서 할 말은 없지만 공인으로서 모든 잘못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구설수에 오른 것 자체가 저의 불찰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시청한 회계법인 부회장의 전처는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처는 2016년 당시 사건은 조정을 통해 마무리됐지만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들을 고려해 사건을 조용히 끝내려 했지만 김세아의 거짓 발언이 계속되고 있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처는 이어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남편과 단절하고 김세아와 조정을 마무리했으나 김세아가 허위 발언을 반복하면서 결국 다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김세아가 상간녀라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서의 생활은 모두 회계법인 부회장이 제공한 법인 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위는 수혜입니다. 본명 박수혜로 예명 수혜로 활동하며 서정적이고 깊은 연기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 수혜.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경력 이면에는 의외의 과거와 연애 스캔들이 얽혀있다. 2002년 6월 MBC 단막극 베스트 극장 마이너스 짝사랑을 통해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선 수혜는 7080년대 청순의 아이콘 정윤이를 떠올리게 하는 외모로 주목받았다. 같은 해 8월 엽기발랄 홍선생과 주말극 맹간의 전성시대에 출연하며 차츰 인지도를 쌓았고 2003년 MBC 미니시리즈 러브레터에서는 첫 주연을 맡아 연기력까지 인정받으며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드라마로 그녀는 MBC 연기대상 신인상을 거머쥐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영화로도 활동 영역을 넓혀 2004년 첫 주연작 가족으로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 영화대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신인여우상을 석권했다. 겉으로는 탄탄대로를 걷는 듯 보이는 수혜지만 그녀는 배우가 되기 전 걸그룹 연습생으로 활동했던 뜻밖의 과거를 가지고 있다. 당시 앨범 발매에는 실패했지만 래퍼를 꿈꾸며 연습생 시절을 보낸 이력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모델 에이전시의 제안을 받아 모델 활동을 시작한 수혜는 이후 3인조 걸그룹의 멤버로 발탁되며 본격적으로 연습생 생활에 돌입했다. 당시 그녀는 랩을 담당하며 래퍼의 꿈을 키웠다. 그러나 소속사 대표는 그녀의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끊임없는 설득 끝에 그녀는 배우로 전향하게 된다. 2002년 여름, 이제 막 배우로 데뷔한 신인 수혜는 래퍼 양동근과의 열애설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무명 배우였던 그녀는 양동근의 여자친구라는 타이틀로 주목받았고 같은 소속사에서 인연을 쌓아 연인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 연애는 배우로서 수혜의 이름을 알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그녀의 경력 초기 이미지에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두 사람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이어갔고 당시 음악과 연기를 병행하던 양동근이 그녀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양동근은 그녀의 꿈이 원래 래퍼였다는 점에서 바보 온달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대중의 호감을 샀지만 결국 이들의 연애는 1년 만에 막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수혜는 배우로서 중요한 시기에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 이별을 선택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대중은 그녀가 경력 상승을 위해 연애를 희생한 것으로 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녀의 결정이 배우로서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대중에게 다소 계산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기도 했다. 수혜와 양동근의 관계는 단순한 아름다운 이별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2007년 양동근은 한 인터뷰에서 과거 연애를 언급하며 충격적인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내 모든 것을 바쳤던 여자가 사실은 소속사 사장과 손을 잡고 나를 속였다. 돈 많은 사람들만 따라다니는 여자를 보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 발언은 수혜와의 관계가 배신과 조작으로 얼룩져 있었음을 암시하며 대중의 시선을 끌었다. 양동근이 말한 그 여자는 수혜로 추정되며 당시 소속사 대표 정영범과의 관계가 재조명되었다. 양동근은 소속사 내부에서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신감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 이 사건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수혜, 양동근, 그리고 정영범 간의 삼각관계라는 추측으로 이어졌다. 더욱 논란을 키운 것은 2002년 양동근이 이문세의 노래 유치찬란에서 직접 작사한 랩 가사였다. 그는 가사에서 수혜의 본명을 암시하며 과거 연인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뒤늦게 밝혀진 배신의 진실은 그의 고백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다. 수혜는 양동근을 만나기 전 스타 J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예 활동을 준비하며 정영범과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의혹이 있다. 정영범은 수혜를 앞세워 양동근을 영입하려 했고 이를 눈치챈 양동근은 회사를 떠나며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이 사건은 수혜와 정영범에게는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수혜는 이후 정영범의 지원 아래 배우로서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수혜와 정영범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드라마 아테네 전쟁의 여신 제작사 대표 정태원과의 열애설이 불거진 것이다. 두 사람이 커플 아이템을 착용하고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는 그들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로 보였다. 정영범은 수혜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해왔고 계약서 없이도 그녀와 신뢰를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스타 J가 쇠퇴하며 수혜는 새로운 배경을 찾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정태원과의 열애설이 끊임없이 증거 사진과 함께 대두되었고 결국 수혜는 스타 J와 재계약하지 않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수혜의 이적과 정태원과의 관계는 대중에게 환승이별로 받아들여졌다. 정영범은 끝까지 열애설을 부인했지만 수혜의 선택은 그의 입지를 흔들었고 그녀가 떠난 이후 스타 J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정태원은 단순한 매니저 출신의 연예기획사 대표가 아닌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영화 제작사 대표로 연예계에서 귀공자로 불리며 많은 여배우들의 관심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매력적인 외모와 풍채는 수많은 스캔들을 양산했지만
공식적으로 열애 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수혜와의 관계가 유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17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만남을 이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한 측근은 결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진지한 관계였다고 전하며 정태원의 깊은 애정은 그의 태도에서 확연히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수혜를 항상 배려하고 에스코트하며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녀의 뒤를 따르는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커플 아이템을 통해 애정을 과시한 두 사람은 겉으로는 은밀히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들의 만남은 여러 증거로 인해 대중의 눈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반 만에 수혜가 스타 J로 복귀하면서 정태원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정형범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그녀의 청순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사생활을 드러내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수혜는 다시 정형범의 품을 떠나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였고 JTBC 드라마 공작도시를 통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예계에서 청순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고수하며 다작을 피했음에도 그녀는 광고를 통해 여전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몇 안 되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 연애사를 돌아보면 연예계 남자 배우들과의 스캔들은 거의 없었던 반면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회사 사장들과의 관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수혜의 이미지와 대조되며 그녀의 연애사가 단순한 개인사로 치부되기에는 의문을 남깁니다. 수혜의 복잡한 사생활과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과의 관계는 대중에게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행보는 그녀의 연예계 활동에도 지속적인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1위는 배우 정은채입니다. 부 서아주는 2008년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로 연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 드라마 오로라 공주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며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 오디션에서 탈락했지만 제작상의 이유로 중간에 합류하게 되었고 암세포도 생명이다라는 독특한 대사로 주목을 받으며 주연급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후 서아주는 여러 일일 드라마와 아침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며 무명 시절을 벗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2016년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남성이 알몸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영상이 유출되었고 이 남성이 서아준과 매우 닮아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후 서아준은 별다른 해명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였으며 소속사 측은 그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와중에 또 다른 영상과 사진이 유출되면서 여러 남자 배우들이 거론되었지만 실제로 자신이 아닌데 논란이 된 배우들은 강경 대응의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아준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다가 2017년 7월 MBC 에브리원의 비디오스타에 출연했습니다. 그때 과거 사건이 언급되었고 서아준은 그냥 조용히 있었다. 주변에서 많이 힘들지? 라고 위로한다. 당하지 않은 사람과 당사자는 다르다. 창피한 건 반나절도 안 갔지만 화나고 증오심이 생기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누가 봐도 나라고 인식하고 글을 적는다. 누가 봐도 나고 내가 봐도 나인데 거기서 나 맞습니다 나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누가 봐도 나다라고 말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후 2019년 드라마 맛 좀 보실래요? 2020년 불새 2020의 주연으로 캐스팅되면서 다시 방송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행위도 조금씩 활동을 재개하고 있지만 이 사건이 없었다면 더 많은 작품에 출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